KF-21 전투기의 폴란드 국기 부착을 포함해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이 현실화되자 인도네시아 언론이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인니 언론 전원 자카르타에 따르면 KF-21 전투기 개발 계획에 기존 계획보다 더욱 많은 인도네시아 조종사를 추가로 편성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한국이 인도네시아와의 공동개발 계약 규정을 어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자기들이 먼저 분담금 지불을 하지 않은 건 망각해버리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한국이 폴란드와 협력을 우선시 두자마자 인니 국영 언론 전원 자카르타가 한국을 상대로 분풀이를 하려는 것인지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성능을 깎아내리는 이상한 보도를 게시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의 분담금 합의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사과하는 행동도 아니고 이번에도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인니 언론의 행동인데요. 무엇보다도 이번 인니 언론의 주체가 인니 국방부의 후원을 강하게 받고 있기에 사실상 인니 국방부의 꼭두각시나 다름없습니다. 해당 보도를 낸 인도네시아 언론 전원 자카르타는 인니 최대의 언론사로서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 국방기술 품질원 산업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국가별 국방과학 기술 수준 조사서의 영문 요약본을 인용해 한국의 전투기 제조 기술 수준으로는 KF-21의 성능 수준이 미국의 F-35 전투기와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보다 매우 뒤떨어진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KF-21 6호기에 인도네시아 조종사의 추가 편성이 없어지자마자 일어난 일로 또 다른 인니 언론들이 합심해서 KF-21 전투기를 깎아내리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항공기술 역량은 세계에서 20위 수준이며 이것을 좀 더 상세히 나눌 경우 레이더 기술력은 세계 30위로 전투기 제작 능력은 세계 24위라고 표기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KF-21을 개발하기 훨씬 이전이며 어디까지나 인도네시아 언론이 주장하고 있는 평균값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이 자료를 근거로 KF-21 보람에에 탑재될 A사 레이더의 성능이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보다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종합해 보았을 때 이것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언론들을 이용해 분담금 가지고 한국을 어떻게 해보려다 되려 KF-21 전투기 사업에 퇴출당한 위기를 겪었던 자신들의 실책을 감춰보려는 일종의 교란 계획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의 KF-21 보람에가 더욱 완벽해질수록 오히려 초조해지는 건 인도네시아 측인데요. 인도네시아 퇴출 사건이 일어나자 KF-21의 성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면서 인니 정부와 언론이 직접 KF-21 사업 자체를 교란시키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KF-21의 MAW 논란입니다. 교전에서 적외선 미사일이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체계이기도 한데요. 인니 언론들의 주장에 따르면 사실 KF-21 해외 수출형 버전에는 이 MAW가 없기 때문에 전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통합 전자전체의 일부인 후방 고대역 안테나가 그나마 MAW와 유사한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 정도로는 인도네시아군에게 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인니가 주장하는 KF-21 성능 부족 논란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이야기인지 헛웃음이 나올 정도인데요. 우선 인도네시아 언론은 대한민국의 MAW 레이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전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영상을 모두 보시면 간단히 반박이 가능한 소리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 국방부가 레이더 기술을 낮춰 평가한 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최상급 A사 레이저와 비교할 때의 기준이지 레이더 기술이 전무한 인도네시아가 우리 기술을 낮다고 깎아내릴 수준이 아닙니다. 그 근거도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MAW를 개발해 NWR이라는 이름으로 FA-50 파이팅 이글의 시범 탑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즉, 이미 한국은 MAW 개발을 끝마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즉, MAW는 일단 KF-21 보람에가 완성되면 언제든지 넣고 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인도네시아군 의지대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탈착 기능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인니에서 폄하하는 바와 달리 KF-21은 정말 많은 고민과 노력 끝에 만들어진
체계적인 설계가 들어간 대한민국 국방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한국의 기술이 부족해 이 장비를 탑재하지 않은 건 절대 아닙니다. 이런 고성능 체계를 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한국이 KF-21에 MAW를 못 넣을 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KF-X 사업 초창기까지만 하더라도 KF-21 보라매에는 MAW 탑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왜 적용되지 않은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군이 해외 수출을 위한 도입 가격을 낮췄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공군이 단가 절감을 위해 MAW의 탑재를 취소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KF-21 보라매 블록1은 우리 군의 계획대로라면은 어디까지나 원래의 임무대로라면 KF-21에 달 이유가 없지만 블록 3 해외 수출형 스텔스 버전이 개발된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별도 장치로 분리되어 있는 콕피트 앞에 튀어나와 있는 IRST를 내장형으로 변경해 KF-21에 완전하게 스텔스를 변경하는 블록 3 사업을 진행한다면 반드시 국산 MAW로 탑재될 것입니다. 당연히 KF-21 블록 3은 F-35와 같은 스텔스 기간의 교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블록 3 이후에는 수리원에 적용됐던 MWR보다 훨씬 우수한 국산 MAW가 장비될 것이 확실합니다. 모든 내용을 종합하자면 KF-21의 성능이 떨어진다고 인도네시아가 평가할 수준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인니 측도 현실을 인정해야 하며 자기들이 먼저 사업에서 탈락할 법한 행동을 해놓고 뒤늦게 한국을 폄하해봤자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인니 언론을 제외하고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주목한 점은 시제기의 완성이나 KF-21의 무장체계였습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부터 KF-21 보라매에 장착할 극초음속 미사일을 기체에 직접 탑재하려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실시한 사전개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술 수준과 KF-21의 무장 탑재 중량을 고려한다면 사거리 500km 이상 마하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가 가능해지는데요. KF-21의 지상 발사형 극초음속 미사일 탑재가 가능하도록 개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만약 이렇게만 진행된다면 KF-21은 서울 상공에서 베이징까지 단 210초 만에 폭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성능을 갖추게 됩니다. 한국은 그동안 천공과 현무사 미사일 등 새롭게 개발되는 모든 신무기의 시험 평가에 대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는데요. 대한민국의 영원한 자주국방을 위하여 군사력 강화는 필연적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땡큐 포 와칭.